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광고 카피 나도 만들고 싶다면 11월 26일 오후 4시 인퇴한 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기술 광고 카피라이팅 무료 강연에 참여하세요. 게다가 AMP인 글로벌 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이호단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건기식 로아스 올리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건기식 관련해서 이제 맞서 이호단 마케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건기식은 종류가 일단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기식을 판매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연령대가 선호하는 제품인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매체나 광고 지면이 많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이제 광고 전략이나 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각 매체별로 나눠서 이제 로아스 상승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아니면 광고 팁 이런 부분 함께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매체별 팁을 전달드리기 전에 저는 우선 항상 그 건기식 광고를 집행하시는 대표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약간 이제 건기식 제품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지금 11월이다 보니까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말 선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아니면 새해 신년 선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아니면 새해 오면 이제 곧 또 설날도 같이 다가오니까 계속 이제 핫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꼭 뭐 비타민이나 홍삼 이런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 관련된 건기식 제품들도 똑같이 약간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연말 파티를 위한 다이어트나 뭐 신년 계획으로 다이어트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에도 이제 다이어트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시즌이어서 좀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이럴 텐데 그런 뭔가 레드오션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제가 늘 대표님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대표님 제품이나 브랜드 광고 하실 때 그냥 광고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브랜드나 제품만의 그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배님도 혹시 뭐 그런 뭐 포지셔닝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지.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말씀드리죠. 지금 약간 이제 11월부터가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는 공격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실 때예요. 이런 광고비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소고점을 잡는 시즌이 대부분이 가격 강조일 거 아니에요.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가 그런 할인율을 강조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비슷한 가격대에 할인율 높은 데가 조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소고점을 잡는 거죠. 포지셔닝에 따른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을 뭐 소재나 뭐 확장 소재 이런 데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한번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엽산 이런 거를 보통 임산부이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 어차피 임산부들이 찾는 게 엽산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서 약간 어떤 소구점이나 자사 포지셔닝으로 활용을 못 하시고 약간 어느 브랜드 엽산 몇 % 할인 이런 식으로만 광고를 집행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사실 광고 집행비는 많이 쓰시고 상위 노출 시켜도 로아스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소비자분들이 요즘 많이 똑똑해지셔가지고 요즘은 좀 상위 노출이 유리한 건 진짜 분명 맞지만 이제 상위 노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특히 임산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질병의 환자들이 먹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이나 신뢰 문제가 더 많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후기 같은 것도 진짜 꼼꼼히 찾아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추천드리는 방법은 약간 같은 소고점에서도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좀 포지셔닝에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뭐 보통 비타민이나 엽산
같은 건기식은 아침에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킹맘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초기 임산부이신 경우는 이제 졸음 같은 게 이제 임신 초기 증상으로 많이 보여서 아침에는 비타민을 이제 챙겨 드시기 힘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 우리 제품은 밤에도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엽산을 임신 초기 임산부들이 이제 많이 드시는데 엽산뿐만이 아니라 뭐 초기, 중기, 후기에 드셔도 좋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뭐 초기, 중기, 후기 모두 섭취 가능한 그런 건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제품을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쨌든 이게 그래 이 라이브가 어쨌든 로아스 상승법이니까 내 제품이나 브랜드의 소구점이 이런 면에서 좀 다른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나 이게 점검해 보시는 것도 로아스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 통해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광고를 조금만 수정하시거나 손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로아스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광고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저번에 말씀해주셨던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했던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연말 선물, 신년 선물 이런 시즌이잖아요. 지금 시즌 자체가 만약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대부분의 광고주들께서 예산을 많이 쏟는 기간이라고 봤을 때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일주일 더 연장해서 이벤트 진행한다 이런 소구점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연말 선물 같은 경우도 건기식 업종 자체가 이제 좀 이런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이제 신년 되면은 다들 이제 관리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이어트의 소구점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주신 임산부 엽산 같은 경우도 지금이 딱 요즘에 결혼 많이 하시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11월부터 1월, 2월 제 주변에서도 지금 결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맞춤형 소재를 쓴다던가 뭐 곧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막 이런 식으로 소재를 녹여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포지셔닝 부분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잡고 이제 뭐 그럼 다시 이제 좀 매체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SA 매체들을 먼저 설명하고 DA로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A 매체 이제 검색 광고 매체 같은 경우는 건기식 제품 중에 많이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네이버나 카카오 매체인 약간 다음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식 광고를 집행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은 네이버는 이미 활용을 진짜 너무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활용도가 많은 만큼 이런 시즌 레드오션에서 좀 살아남는 전략이나 아니면 팁이 진짜 제일 중요한 매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이버를 말씀드려보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한 구매 전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쇼핑 검색에서는 정말 그룹핑 전략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한 그룹당 같은 제품은 하나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구매 전환을 높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같은 제품을 여러 그룹에 분리해서 넣고 이제 각 그룹별로 소구할 키워드를 하나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그룹핑한 키워드가 서로에게 잡히지 않도록 약간 현재 그룹핑한 키워드는 나머지 그룹에서는 제외를 시켜놓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이 그룹핑 자체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외 키워드 관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룹이 그쵸.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그 그룹에 따른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냅뒀다가 다른 제외 키워드가 분명히 걸릴 때가 있거든요. 다른 키워드가. 그럼 그거를 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외 키워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그룹핑 전략이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우리 제품 그리고 소구점 이게 다 맞아서 클릭률이 올라가고 전환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품질 지수도 같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런 건기식 업종이 굉장히 입찰가가 많이 높아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맞아요. 건기식 업종 많이 달아봤으니까. 근데 이런 건기식 업종이 굉장히 올리기 어려운 게 품질 지수예요.
대부분 광고주들이 4칸으로 시작해도 한 진짜 2칸, 3칸으로 떨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애초에 이제 입찰가를 엄청 높여야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만큼 노출이 안 되고 전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잡는 키워드에 제대로 된 소구점을 잡고 제대로 된 제품과 그 넘어서 이제 그 상세 페이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줘야 품질 지수가 오르고 그거에 따른 입찰 전략이 가능해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돼요. 이 그룹핑 자체가 우리가 잡을 소구점을 딱 정하고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하는 방법이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키워드마다 또 입찰가가 다 너무 다르잖아요. 건기식 업종 또 심지어 거기다 키워드 입찰가도 좀 비싼 업종인데 그래서 간혹 이제 제품명이나 그래서 간혹 제품명이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 노출시키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낮은 입찰가를 지불할 수 있는 키워드도 무조건 최고 높은 키워드에 입찰가가 맞춰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비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키워드별로 그룹핑 하셔가지고 광고비가 효율적이게 쓰일 수 있게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외 키워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제품이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는지 체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가끔 예를 들어보자면 종합 비타민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는데 뭐 종합 이런 키워드에 이상하게 걸려서 종합 쿠키 세트 이런 데 노출되고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곳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연관성 없는 곳에 노출됐던 키워드 같은 거는 제외 키워드에 걸어서 더 이상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광고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대부분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인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 분리가 좀 많이 중요하죠. 그쵸. 이런 엽산이나 뭐 비타민 이런 거 자체가 메인 키워드 입찰가가 굉장히 높으니 그런 메인 키워드 그룹과 세부 키워드 그룹 이거를 키워드가 같이 안 잡히게끔 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지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기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품질 지수를 관리를 하려면 이런 노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랑 이 노출이 이상한 데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일단 품질 지수를 가장 먼저 잡기 위해 쉬운 방법이 노출 매체를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콘텐츠 매체에서 가끔 이상하게 노출이 많이 되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런 노출 지면들이 그런 거를 좀 보고서를 통해서 어디서 광고비가 새고 있는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제외 노출 지면 제외를 거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엄청난 꿀팁을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꼭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광고주분들께서도 만약에 혼자 관리하고 계신다면은 크게 막 보고서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쨌든 검색 매체나 이런 걸로만 켜놔도 되니까 좀 콘텐츠 매체 이쪽이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카카오 매체인 약간 다음 에세이 검색 쪽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다음은 매체를 사실 처음 대표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면은 과연 효율이 좋아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광고주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다음 매체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분들이 진짜 많이 활용하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매체보다 좀 CPC 가격이 저렴하고 네이버에 비해서 경쟁력이 심한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좀 광고비 쓴 거에 대비 효율이 엄청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다음 매체는 2030을 타겟으로 하는 건기식을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들보다는 약간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주 소비 타겟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약간 홍삼 스틱, 홍삼 농축액 이런 거나 아니면은 50대 종합 멀티비타민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활용하시면 효율이 좋았던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건기식 다이어트 다이어트 건기식을 판매하신다 이런 분들도 활용 가능하시기도 하거든요. 약간 뭐 만약 단백질 쉐이크를 판매한다고 하시면은
2030 분들이 많은 네이버는 약간 초코맛이나 커피맛 이런 거를 조금 강조해서 광고를 집행하셨었다면 이제 다음 광고는 고소한 맛 위주로 약간 곡물 맛, 뭐 고구마 라떼 맛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약간 각 매체마다 연령대가 다르니까 그 매체에 맞춰서 그에 맞는 강점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약간 광고 팁이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요님께서 안녕하세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건기식이 잘 나가고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다른 매체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네이버, 닥터 다이어리, 핑크 다이어리 이렇게 찾아봤는데 혹시 해당 매체 중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건기식 업종에서 이제 저희가 노출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도 저는 괜찮은 매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건기식 자체가 충동성으로 사기보다는 맞아요. 사람들이 좀 찾아보고 찾아보고 이제 좀 비교해보는 고관여 제품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네이버 쪽 검색 매체랑 좀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추가로 건기식이 어떤 건기식을 팔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이너뷰티 쪽 뭐 다이어트 보조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핑크 다이어리도 매체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여자들 대부분의 모든 여자들이 약간 핑크 다이어리는 저는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용하고 맞아요.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지면에 있어서 조금 경쟁력 있고 그리고 핑크 다이어리 자체가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런 주기를 되게 세부적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임신 준비 중 맞아요. 그리고 뭐 월경일 전 이런 것까지 다 타겟팅이 가능해서 그게 저는 이 핑크 다이어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맡고 있는 임산부 업종 광고주분들께서도 몇 번 제안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핑크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해주신 엽산이나 이런 거 진행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핑크 다이어리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핑크 다이어리 쪽에서도 좀 건기식 업종에서 배너 광고 CTR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네, 한번 그런 매체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그리고 핑크 다이어리, 닥터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JFA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걸 좀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같이 고려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매체로는 잘 어울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매체 같은 경우는 소재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좀 얼마나 우리 소고점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잘 고려하면은 저는 맞아요. 언제든지 이 매체에서도 효율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CTR도 높게 나오는 이력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지셔닝 그거 잘 활용하셔서 소고점 찾아서 매체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다시 다음 매체 말씀드렸던 걸로 조금 돌아와가지고 다음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이버보다 경쟁이 심하지가 않아가지고 키워드 입찰가가 좀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서 3,000원에 뭐 상위 노출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은 약간 300원에서 500원? 뭐 많아도 1,000원 안에는 상위 노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 다음에서 네이버랑 같은 노출수랑 클릭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훨씬 저렴한 가격의 광고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뭐 다음 매체가 약간 요즘 잘 안 쓰지 않아? 이렇게 하고 무조건 배제하시기보다는 40대 이상이 내 주 소비자 타겟이다 라고 하신다면 한번 고려해서 집행해보시는 것도 로아스는 늘리고 좀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다음도 이제 잘 활용해서 네이버랑 같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요단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제품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이거를 조금 고려해보면은 매체를 고르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도 이제 부모님 세대 바로 저희 엄마도 이제 처음에 검색할 때는 네이버로 바로 하기보다는 다음으로 하는 편이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직 4050 세대 쪽에서는. 그래서 뭘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 4050 세대가 타겟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쪽으로도 카카오로 진행을 해봐셔도 경쟁력 있을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뭐 저희 팀의 다른 분은 죽부인 광고를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죽부인 광고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했을 때보다 다음에 했는데 로아스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광고주분이 맨 처음에는 의심했었대요. 다음을 쓴다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 죽부인은 2030 세대는 잘 안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40, 50대 분들이 많은 다음을 해서 했는데 로아스랑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워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 타겟이 40, 50대, 뭐 60대 이렇게 되신다 하면은 다음 매체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약간 메인 매체라도 이게 잘 맞는 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만약에 다들 하니까 에세이 나도 해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효율을 테스트 해볼 수는 있어도 만약에 막 이건 다들 안 쓰니까 나도 안 해보고 싶어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네, 오히려 약간 좀 놓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매체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다들 안 하니까 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아쉬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좀 맞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안을 잘 적극적으로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이게 매체도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매체도 잘 알아보시고 그거에 맞게 광고 세팅해서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좀 DA 매체에서도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건기식 자체가 미디어 믹스가 가장 중요한 업종이기도 하고 맞아요. 브랜딩이죠 사실. 저희가 이 건기식 자체가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왜 우리가 사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다 같은 비타민 D인데 솔직히 좀 안정적이고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브랜드를 사는 게 거의 보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게 브랜딩이에요. 맞아요.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DA 매체인 거죠. 검색 그쵸. 광고는 거의 저희가 소비자 니즈 기반의 검색을 통해서 사는 거지만 DA는 우리가 안 살 고객도 들어올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브랜딩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맞아요. 네, 우선 DA 매체는 요즘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네이버 GFA. 그쵸. 네, 맞아요. 한번 GFA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쵸. 약간 GFA는 예전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좀 효율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났어서 약간 대기업 위주로만 활용을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카탈로그 캠페인이랑 더불어서 효율이 좋아지고 이제 거의 건기식뿐만이 아니라 이커머스 업종이다라고 하시면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매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FA는 뭐 이미지랑 영상, 소재 노출이 모두 가능하고 옛날에는 소재 검수가 너무 빡빡하고 약간 반려도 너무 자주 나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약간 최근에는 네이버 피드 지면이 규제가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네이버 피드 지면 같은 경우는 약간 모바일에 특화돼서 노출된 지면인데 약간 GFA에서도 제일 효율이 좋은 편에 속하는 지면이에요. 근데 이 지면을 네이버가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피드 지면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어플에서 핸드폰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피드 지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광고 지면에 규제를 되게 많이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완화시켜 주셔가지고 B급 소재 활용한 광고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소재 얘기가 더 나왔으니까 더 많이 해보자면은 요즘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리고 또 재밌어서 광고인 거를 알고 봐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재밌는 광고는 찾아서 보기도 하잖아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건기식은 뭐 신뢰도나 뭐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뭐 B급 소재를 활용하시는 거는 물론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비타민이다 이러면은 내 남편은 먹으라는 건 안 먹어도 몸에 좋은 거는 꼭 다 챙겨 먹어 뭐 이런 그게 근데 이 비타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일상 이야기나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소재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 좋은 소재를 활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피드 지면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쵸. 네, 제가 많이 돌려봤을 때는 이 피드 지면이 약간 글 위주의 약간 소재보다는 약간
사진이나 이런 거를 좀 음. 적극 활용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GFA라면 약간 이만한 이제 띠 배너로 형식으로 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후킹성이 딱 있어야 해가지고 사진보다는 이 한 줄의 글에 이제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소재 문구를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피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형 1대1 맞아요. 소재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만약에 GFA랑 메타 같이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메타 소재로 한번 GFA도 돌려봤었을 때 효율이 괜찮았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1대1 소재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메타 소재랑 GFA랑 같이 뭐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피드 지면이 제가 이 검기식이랑 좀 잘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저는 이 4050 세대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그 밴드 지면이죠. 그쪽 지면에서도 이제 효율이 좀 잘 나오고 또 그리고 요즘에 또 괜찮다고 생각한 게 그 웹툰에서 1대1 피드 지면이 맞아요. 오히려 효율이 좀 괜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좀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타겟에 맞는 소재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GFA 할 때 그 타겟팅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게 뭔가 여러 사람을 위한 타겟 소재를 뽑기보다는 그 타겟을 정해놓고 소재를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타겟도 잘 거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다빈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셨던 게 이제 또 아까 저희가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2030 세대들은 좋아하는 초코 맛이나 커피 맛을 강조하는 소재를 활용하셨다면 이제 40, 50대들을 타겟팅할 때는 같은 단백질 쉐이크여도 이제 고소한 곡물 맛 이런 걸 강조를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소재를 좀 다르게 제작해서 그 원하는 사람이 받았을 때 소비자가 후킹할 수 있게 느껴지는 소재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해주셨던 대로 요즘 웹툰 이런 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이런 거는 또 2030 세대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2030 사람들이 조금 후킹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들을 조금 뽑아주신다던가 아니면 2030 세대들이 좀 선호할 만한 제품들을 거기다 광고를 해주신다던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밴드 지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4050 세대 분들이 진짜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밴드는 저희 아버지도 동아리 모임을 거기서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SNS잖아요, 밴드가. 그래서 그 밴드에서는 4050 분들이 또 후킹해가지고 사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이제 같이 매체를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이버를 어쨌든 광고를 하는 거면은 밴드도 이제 네이버 매체니까 그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보시면은 더 좀 로아스 상승에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GFA 예산 자체가 조금 좀 넉넉하신 분들이라면은 하나의 좀 전략으로는 그 타겟팅이 이제 관심사 타겟이라고 하죠. 이게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전에 그런 이제 4050 타겟을 잡았을 때 이제 일부러 이제 등산 관련된 그런 것만 찍고 맞아요. 뭐 우리 아빠 등산 가기 전에 이거 한 알이면 충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에서 걸었을 때 효율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예산이 좀 넉넉하게 맞아요. 진행이 돼야 그만큼의 이제 타겟 소재 테스트, 타겟 소재 테스트 이렇게 여러 개의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제 맞는 효율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셔도 좀 넉넉합니다. 네, 그 쪼이님이 안녕하세요. 건기식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어느 매체를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건기식 중에서도 어떤 건기식인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일단 뭐 GFA로 말씀을 제가 GFA 말씀을 드리고 있었으니 GFA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산이 사실 너무 적을 때 GFA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GFA는 예산이 너무 적으면 노출이 아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넉넉했을 때 GFA도 조금 같이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 건기식 예산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조금 같이 집행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게 입찰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조금 상위 노출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 300 이상은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맞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기식 자체가 좀 지금 우리 브랜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매체도 조금 그래요. 매체도 뭐 SA에만 쓸 건지 아니면 DA만 쓸 건지 맞아요. SA랑 DA랑 같이 복합해서 쓸 건지 뭐 바이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뭐 여기 저희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좀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다시 이제 GFA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제 소재 얘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소재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소재 GFA가 좀 많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했잖아요. 피드 규제가 조금 많이 완화됐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공유 드리는 게 GFA가 옛날보다 소재 규제가 좀 완화된 거는 사실 맞거든요. 근데 아직도 소재 검수가 다른 광고에 비해서는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규제가 팍팍한 편이기도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맞아요. GFA 관련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또 한꺼번에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소재 올리고 반려시키고 소재 올리고 반려시키고 저희는 이제 맞춰서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면은 맞아요. 이것도 이제 저희도 답답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반려가 나는 기준을 잘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반려가 나야 반려 사유를 알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해는 하는 부분이 이제 뭐 건기식 같은 경우는 과대 맞아요. 광고나 아니면 허위 광고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규제가 심하기도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소재가 반려가 많이 나서 이게 광고가 미뤄지시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원래 예정보다. 그래서 소재를 제작하실 때 한두 개만 제작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개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검수를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네. 말씀드렸듯이 뭐 GFA 소재 반려 기준은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재를 올려봐야 검수를 통해서 왜 반려가 났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총알이라고 하죠. 근데 GFA 자체가 이제 메타처럼 엄청 이제 좀 섬세하게까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제 매체 특성상 이게 좀 후킹성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좀 문구 자체가 좀 눈에 띈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미리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제 돌려보고 반려당하면 돌려보고 반려당하면 수정하고 막 이런 과정이 조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막 엄청 바꾸실 것까지 없고 그냥 뭐 문구 자체나 문구나 뭐 이제 레이아웃이나 이 정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제 GF에서 소재가 좀 괜찮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 맞아요. 약간 뭐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사진을 뭐 굳이 막 많이 찍으시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많이 찍으시거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비용적으로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보셔도 너무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다빈 마케터님 말씀해주셨듯이 뭐 문구 뭐 아니면 제품의 배치도 이런 거나 뭐 아니면 사진 배경이나 오브제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해보시면은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한 번에 그리고 또 만약에 검수를 받으실 때 5개 다 넣고 한 번에 검수 받지 마시고 이제 검수를 올리고 이제 그동안 또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메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메타도 이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제 소재나 타겟팅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나 막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에서 이제 광고 준비를 하려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이제 다들 대기업들이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시즌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보통 이런 시즌이 찾아오기 한 달 전에 미리 예산을 이제 분배를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 예산 비중을 조금 높여서 진행을 공격적으로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예산을 많이 태운 브랜드들이 이제 조금씩 좀 잠재워졌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후킹성 있는 소재를 잡아도 되고
메타 광고가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조금 괜찮게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메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수 자체가 이제 뷰티나 패션 그리고 이런 건기식 업종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지 그 데이터 메타 자체 머신러닝 자체 데이터가 좀 빨리 쌓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드밴티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효율이 조금 나쁘지 않아서 만약에 메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뭐 전환 캠페인,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 일반 수동으로 그러면은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어드밴티지로 계속 노출을 계속 시키냐 그거는 아니고 효율을 봤을 때 뭐 성과가 떨어지면은 또 다른 타겟팅을 한다던가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는 네이버 GFA는 이제 뭐 일상 얘기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소재 이런 걸 통해서 광고 집행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메타도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백질 쉐이크다 이런 다이어트 건기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비포 애프터 이런 소재들이 좀 활용했을 때 효율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원래 메타 자체에서는 비포 애프터 소재를 반려시키기는 하는데 좀 얘네 자체가 소재 규제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 보니까 활용을 했을 때 검수가 통과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해보시진 마시고 이제 비포 애프터 한번 했을 때 반려나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이제 맞아요. 바로 이제 비포 애프터네 이제 소재 반려시킬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너네 정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물론 이제 반려시킨 소재를 계속 등록을 하면은 이제 계정 정지까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네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이제 이런 이너뷰티 쪽에서는 효율이 날 수밖에 없는 좀 자극적인 소재기는 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에는 좀 쇼폼 시대라고 하죠. 맞아요. 저는 그 이미지 소재보다 확실히 영상 소재 쪽에서 CTR이나 이런 로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나와요. 이미지랑 맞아요. 같이 돌렸을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미지 소재로만 했는데 조금 효율이 좀 애매한 것 같다. 혹은 좀 이미지 소재로만 돌려봤으니 영상 소재로도 한번 돌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비포 애프터도 이미지 한 장으로 딱 올리기보다는 뭐 영상으로 그냥 진짜 뭐 이미지 컷편집 이미지로 된 컷편집으로 해도 좋아요. 그냥 맞아요. 영상으로 비포 따라랑 애프터 이런 식으로 해도 그렇게 좀 B급 영상 소재여도 잘 맞아요. 나오는 경우가 진짜 꽤 많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걸로 이제 저희도 성과 개선을 한 사례도 많고 맞아요. 이제 기존 이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영상 한 2년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미지로만 다들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요즘에는 영상을 빼먹으면은 거의 아까워요. 한 번씩은 좀 맞아요. 영상 소재로 돌려봤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자주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뭐 크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따는 영상이라든지 뭐 건기식 같은 경우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크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ASMR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드는 소리 이런 걸로도 지금 많이 소재를 뽑고 계세요. 다른 광고주들께서도. 약간 최근 들어 제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링티 아세요? 링티? 링티 알죠. 링티가 영상 소재를 제가 딱 봤었는데 솔직히 이거 먹는 제품이잖아요. 그쵸. 마시는 제품. 근데 이제 얘네가 이런 링티 브랜드가 제품 소재가 괜찮았던 게 그냥 진짜 ASMR 느낌으로 따르는 이런 느낌. 이게 저는 이 건기식에도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뭐 달그락 거리는 요즘 ASMR 유행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막 여러 소재를 뽑아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그래야 이제 저희의 맞춤 소재를 찾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뭐 조금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드시는 그런 건기식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B급 소재를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건기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신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B급 소재나 이렇게 재밌는 걸 활용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좀 그런 무드로 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많이 활용했을 때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인데 뭐 약사가 추천하는 약사가 뭐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이런 거를 말한다던가 아니면은 영상이 진짜 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약사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영상 소재가 진짜 효율이 좋았고 저희는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보잖아요. 그래서 영상의 효율을 좀 놓치시는 게 더 저희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놓치지 않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좀 추가적으로 건기식 관련해서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잠깐 기다려보고 만약에 혹시 질문이 따로 없으시다면은 네, 오늘은- 따로 없으시거나 혹시 약간 부끄러우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좀 질문하시는 거 조금 부끄럽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저희 이제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상담 같은 거 도와드리니까. 네. 기분이 좋아요님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이버 같은 경우 진행 중인데 연락드리면 세팅이나 키워드 효율 체크, 컨설팅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 그럼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에 성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성과 조회 권한 거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안에 데이터나 이런 거 확인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거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조회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광고도 대행 맡기고 싶으시다, 그런 상담도 받아보고 싶으시다, 매체 확장 예정이신데 어떤 매체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다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기식을 주제로 잡은 만큼 저희가 이제 건기식 관련해서 마케팅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오늘은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이효단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